예제가 10명. 해보죠 뭐. 와 진짜 많아. 내가 볼 때 현수쌤이 좀 일부러 그런 거 같아. 나 먹이려고. 이제 현수쌤이 작업했어요. 뺄 거 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줬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안 뺐지. 그냥 하시고. 일단은 그 지수와 로그 뭐야? 수업하면 되지. 내가 수업을 하는 게 웃기지?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세요. 열정적으로. 그럴 것 같아. 지수와 로그인데 일단은 금방 웃어. 이따가 이제 한 3교시쯤 되면 다 이제 죽어있다. 시작은 막 웃고 있고. 일단 내용부터 하면은 처음에 이제 지수 로그를 할 거고, 지수 두 번째 로그 크게 나눠보면은 로그에서는 이제 좀 얘를 구분짓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묶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상형 로그 이렇게가 이제 일부 개념이고요. 2부로 가서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보통 이제 단원들이 지수함수 따로, 지수함수,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따로, 로그함수, 로그방정식, 로그함수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구조는 이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같이 묶어서 배우고, 이게 이제 정석 구조긴 해요. 배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방정식하고 그리고 부등식을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상에서부터 공부하는 것들 고등학교 공부하는 걸 보면은 앞부분에서 수상 할 때 다항식의 연산이랑 그 나머지 정리, 그 독소수에서 수랑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연산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을 다루고 방정식이랑 또 묶고서 2차 함수를 다루죠. 그래서 앞에서 연산들을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이나 정의들을 배우고 그게 포함된 함수를 풀고 그거에 대해서 방정식과 부등식 연결해서 풀고 이게 이제 크게 한 단원 묶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고등 선행을 쭉 한 사람들 같은 경험을 해보면은 이 구조가 이제 대부분 단원들이 비슷하게 들어가요. 수원 들어가서도 이제 앞부분에 삼각함수 할 때도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정의해서 정의에 대한 것들이나 거기서 나오는 연산 규칙들을 배우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고 이런 게 이제 수학학습 패턴인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새로운 정의들을 배울 게 지수와 로그, 상형 로그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죠. 참 지금 잘못한 우산 없이 어떻게 하는데? 일단 오늘은 지수하고 로그를 배울 건데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뭐가 이제 메인이라 그러면은 사실 요 놈을 풀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섞여 있는 식들을 우리가 다루고 풀 건데 이거를 풀 때 이제 뭘 사용해서 풀 거냐, 로그를 사용해서 풀 거다. 일단 그러니까 지수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일단 로그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수를 우리가 중등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중등 범위에서 지수는 어떤 A의 m제곱이 있고 거기다 A의 n제곱이 있으면은 A의 n제곱은 얘를 어떻게 했냐면 지수의 합으로 우리가 썼었고 그렇죠? m개 곱하고 n개 곱해서 이렇게 왔었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나눴을 때 얘가 A에서 m에서 n을 뺀꼴 이런 것들 기본적인 형태로 배웠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등 범위에서 얘를 어디에서 정의를 했었냐면은 자연수 범위에서만 적용을 했어요. A가 몇 개 곱해져 있고 A가 n개 곱해져 있고 A가 n개 곱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n 플러스 n개를 곱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걸 우리가 확장을 할 거야. 고등과정 와서 이걸 확장을 할 건데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제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을 다룰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제곱근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얘가 4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x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우리가 쉽게 배웠었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숫자를 바꿔서 2를 썼어요. 2를 쓰면은 여기서 이제 그 2학년까지 배운 중2 거까지 배운 학생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3학년 걸 배우면서 우리가 충분히 배웠으니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근호를 써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죠.
맞죠? 그런 거 썼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를 바꿔서 어떤 x를 세제곱을 했을 때 얘가 8이 됐어. 얘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x가 2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긴 하죠. 그렇죠? 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떤 x 세제곱을 했을 때 얘가 2야. 또 마찬가지로. 그럼 얘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게 근호를 사용할 건데 얘도 어떻게 해서 사용할 거냐면 루트에다가 2를 넣고 얘를 3번 곱했을 테니까 여기다 3을 넣어서 우리가 풀자 이렇게. 이게 거듭제곱근 개념이 되고요. 아까 거랑 좀 비교를 하면 x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거기서 앞에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건 2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제곱근은 우리가 여기 생략해서 쓴 거고 세제곱근, 4제곱부터는 여기 숫자를 넣어서 쓰죠.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근은 마찬가지로 이런 걸 했을 때 얘도 4제곱근에 대해서 2를 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거듭제곱근 표현은 이렇고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얘를 사용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x를 4제곱을 했을 때 얘가 16이 됐어. 16이라는 것들을 얘를 단순히 고차 방정식으로 얘를 풀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4하고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 꼴이 돼서 여기서는 x가 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i인데 이 중에서 얘는 허수고 얘는 실수죠. 이 중에서 우리 실수가 되는 것만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은 4제곱분의 16하고 또는 4제곱분의 16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은 16의 4제곱분 중에서 16의 4제곱분의 개수는 이거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이거의 개수는요? 그냥 개수를 물어봤어? 4개, 그쵸? 그래서 실수하고 허수를 모두 합쳐서 얘는 4개가 되는 거고 4개가 되는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다? 그중에 실수는 2개다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됐고 마찬가지로 어떤 x 세제곱은 얘가 8이 됐어. 8이 되면 얘도 마찬가지 3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얘가 x 빼기 2에다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꼴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실근 2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합은 2개가 나오겠죠. 한 변씩 뒤가 0보다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곱근의 개수라고 하면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가 돼서 제곱근의 개수는 3개다. 그 중에서 실수의 개수는 몇 개다가 되냐? 1개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근호를 통해서 우리가 세제곱근 혹시 거듭제곱근 나타낸 것들은 뭐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냐면 실수들만 이렇게 해서 나타내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허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이제 그냥 그 거듭제곱 근호를 써서는 나타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거듭제곱근 나타낼 때 실수를 나타낼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어떤 x의 n제곱근이 있어. 그 값이 a야. 이제 n이 첫 번째 경우는 방금 했던 건데 n이 짝수가 되면은 얘도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a가 a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면 어떤 k 값의 n제곱꼴로 나타낼 거예요. 어떤 k 값? 어떤 b 값의 뭐 2k 제곱 이렇게 나타낼까?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은 a라는 숫자 b의 어떤 2k 제곱의 짝수 제곱분 하면은 x의 2k 제곱이 n 이퀄 2k일 때 제곱 마이너스 어떤 b의 2k 제곱 이퀄 0꼴이 돼서 여기서는 2의 k 제곱 x의 k 제곱 마이너스 b의 k 제곱하고 x의 k 제곱 플러스 b의 k 제곱이 돼서 얘를 인수분해한 모양 얘를 인수분해한 모양에서 x 빼기 b하고 어쩌고 저쩌고 식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x 플러스 b하고 어쩌고 저쩌고 식이 나와서 여기랑 여기서 양수 하나 분수 하나 해서 그 실수인 제곱분 2개 나머지에서는 허근이 나올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분류를 할 때 n이 짝수가 되면은 짝수가 되고 a가 0보다 큰 경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제곱근의 개수 단순히 거듭제곱근 n 제곱근의 개수를 하게 되면은 얘는 n개가 나올 거고요. 0보다 크다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냐? 2개가 될 거다. 그렇죠? 만약에 a가 0이 됐을 경우는 제곱근의 개수 실수 0만 나와서 그냥 1개가 나올 거고 그렇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은 제곱근의 개수 n개고 실수인 제곱근의 개수는 없다가 되겠죠. 왜냐면 짝수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짝수일 경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인 경우 어떤 x의 n제곱이 어떤 a가 될 건데 그때 두 번째 경우는 n이 홀수가 되는 경우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얘가 홀수만 곱할 거니까 얘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a라는 값을 그냥 b의 k제곱 이런 걸로 두게 되면은 x 빼기 b로 인수분해가 되고 나머지는
뭐 x의 n-1제곱 b 플러스 b의 n b 곱하기 x의 n제곱 n-2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끝에는 플러스 b의 k-1제곱 이런 식으로 있을까요? k를 n으로 그냥 하면 b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여서 n-1제곱이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돼서 여기서 실수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확은 n-1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리하게 되면 n이 홀수가 되면은 얘는 이제 n제곱분의 개수는 얘는 a하고 상관이 없고요. 0일 때만 생각. n제곱분의 경우는 a가 0이 아니면 n제곱분의 개수는 n-1개가 n개가 나올 거고 n차 반격해서 그 중에서 실수의 개수는 1개가 될 거다. 그래서 실수가 아닌 거에서 n-1개가 될 거고. 그래서 이 거듭제곱을 할 때 이 n 값이 홀수가 되면은 실수의 개수는 무조건 1개다. 0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그래서 a가 0일 때는 n제곱분의 개수 자체가 무조건 1개가 될 거고 실수 1개만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줄 게 n이 짝수일 때는 실수 2개 나머지는 허근들이 나올 거고 홀수 제곱분에서 무조건 실수가 하나가 나올 거고. 그래서 짝수 제곱분에 대해서 이 실수가 나오는 것들만 거듭 제곱분으로 나타날 거다. 근호를 써서 이쪽에 마찬가지 실수가 된 것만 근호를 써서 나타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개념은 조금 이제 선택형 문제 속에서 출제가 자주 돼요. 다음 제곱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고르시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제곱근이 이렇게 확장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2야. 그러면 이 x 값은 뭐가 되면 세제곱근 2로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y라는 값이 y의 4제곱이 3이야. 그러니까 얘 y 4제곱 2로 그냥 4제곱하면 y라는 값은 4제곱근 2 또는 마이너스 4제곱근 2 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그 중에 양수인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홀수 제곱근에서 하나만 쓰고 짝수 제곱근에서 2개만 쓰고 이게 양수인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어떤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경우는 왜 x 값은 근호 안에다가 세제곱분 마이너스를 써도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바깥쪽에 써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거듭 제곱근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고차 방정식을 풀었고 개수가 실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우리가 확인 좀 해줬고.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가 좀 까다롭다기보다는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편한데 이제 문제 속에서 고민하려면 좀 힘든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듭제곱근 정의는 이렇고, 거듭제곱근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런 거듭제곱근들 우리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n제곱근에다가 어떤 n제곱근 a를 이제 n번만큼 곱한다 그러면은 얘가 쭉 n번 곱할 거니까 그냥 근호 안에서 얘를 제곱해서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같은 바깥쪽에다 곱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n제곱근 루트 a에다가 바깥쪽에 n제곱근을 했을 때도 얘가 양수라고 했을 때는 부호를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깥쪽으로 쓸 수 있고, 세 번째로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했을 때도 우리가 거듭제곱근 그러니까 2제곱근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근호 안에서 얘를 같이 합쳐서 쓸 수 있다.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 n루트 b분의 n루트 a가 되면 얘도 근호 안에서 얘를 묶어서 같이 쓸 수 있다까지.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사용하면 좀 편하고 편하고요. 실제로 해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자주 쓸 건데 m제곱근에다가 n제곱근 a 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요거끼리 곱해질 거야. 그래서 얘를 n번 곱했을 때 얘가 나올 거고, 그걸 n번 곱했을 때 또 얘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같이 곱해져서 얘가 n 곱하기 n제곱근 루트 a로 나올 거다. 이 지수 요 끝에 있는 거듭 제곱근끼리 곱해져 들어갈 거.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에 a의 n제곱근 m제곱 있을 때, 그렇죠? 있을 때 여기다 p를 곱하기 얘랑 뭐가 같을 거냐면은 각각의 p를 곱한 게 서로 같다. a의 p가 될 거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약간 분수에서 통분하듯이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얘는 대수관계를 쓸 때 우리가 좀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루트 3하고 그러니까 세제곱근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세제곱근 3하고 세제곱근 3하고 루트 2하고 있을 때 이 두 수를 우리가 거듭제곱을 비교한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숫자를 요거에 대한 최소 공식을 맞출 거. 그러니까 제곱하고 제곱해 줄 거니까 6제곱분의 3의 제곱구랑 얘는 또 세제곱해서 6제곱분의 루트 2의 세제곱분. 그러니까 8이 되겠죠. 이렇게 비교할 거니까 얘가 더 클 거니까 두 수의 대곡성 관계 필요할 때 얘가 더 크다. 이런 걸 사용할 때 우리가 거듭제곱근에서 약간 이제 통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성질들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거 두 개를 좀 우리가 연산하는 방법을 좀 익혀주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수 확장을 좀 할 거고. 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뭐가 다른데? 얘는 이제 나 잘못했다. 잘못 쓴 것 같은데? 다른 게 없는데? 얘는 내가 잘못했다. n제곱을 했고 얘가 a가 되는 거야. 그죠? n제곱을 n번 곱했을 때 얘가 a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걸 잘못했어. 그죠? 이런 내용들은 있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지수를 좀 확장을 할 거야. 특히 이제 이 5, 6번을 통해서 지수를 확장을 할 건데 5, 6번보다도 얘를 통해서 한번 볼게. 얘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어떤 이제 A의 n제곱근에다가 세제곱근에다가 얘가 이제 4제곱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얘를 3번 곱했을 때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얘를 3번 곱했을 때 2의 4제곱 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2의 4제곱 됐을 때 얘가 2의 4제곱 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이 숫자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양쪽을 그러니까 2의 4제곱에 세제곱근에다가 있을 때 얘를 세제곱했고 또 2의 4제곱에다가 우리가 세제곱을 했을 때 이거 서로 같은 숫자죠. 맞죠?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2의 4제곱에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성을 없애야 되는 거 없애야 된다. 미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다 우리가 2의 미치겠네.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여기서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되는 거. 여기다가 우리가 3분의 1제곱을 하고 여기다 또 3분의 1제곱을 해볼게. 그렇게 되면은 얘가 약분돼서 사라지죠. 어차피 지수법칙 따라 곱해질 거니까. 그럼 세제곱분의 2의 4제곱이 어떤 꼴이 될 거냐면 2에 2개 곱해지면서 3분의 4제곱 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호 앞에 거듭제곱분에 있던 게 얘가 분모로 오고 얘가 분자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식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n제곱근 a에다가 얘를 m제곱 했을 때 얘를 우리가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 쓸 수 있고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의 m분의 m꼴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을 한 거냐면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을 한 거. 원래는 지수를 이제 자연수 범위에 썼었죠. 이렇게 유리수 범위까지 우리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정의를 하나 해주면은 a 0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곱셈에 대한 기초는 항상 1이야. 1에다가 우리가 a를 아무것도 안 곱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0제곱은 1이 될 거죠. 이걸 통해서 지수를 0까지 확장을 해줬고 그 다음에 a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제곱을 했을 때 얘를 또 어떻게 약수하냐면 분수로 우리가 쓸 거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제곱을 해주면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의 제곱분의 1꼴로 쓸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하면 정수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정수까지. 그렇죠?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하고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지수를 우리가 유리수와 정수 범위까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장을 할 때 주의를 좀 해줘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a의 m제곱을 쓸 거고 이 m을 자연수로 정의를 할 때는 사실 m이 0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그죠? m의 1제곱을 하든 2제곱을 하든 0쭉 갈 거고. 그죠? 그리고 a에다가 음수를 넣어도 홀수면은 음수, 양수, 짝수면은 양수 될 거니까. 그래서 이 a에 뭐가 들어가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a는 그냥 실수가 되면 됐었고 이때 확장할 때 범위에서. 만약에 a의 m제곱인데 m은 우리가 이제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어.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a의 0제곱은 그냥 들어가도 되죠. 그리고 0의 0제곱도 들어가도 되고. 근데 0의 어떤 경우이냐면 0은 안 되겠구나. 0의 0제곱은 아닙니다. 0의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얘가 0이 됐을 때 a가 0이었을 때 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면은 0의 4제곱분의 1 이런 꼴이 되죠. 분모가 0인 건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 범위를 확장했을 때 a가 될 수 없는 건 어떤 경우이냐면 음수과 상관이 없는데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미수에 들어갈 수 없는 수죠. 만약에 이제 a를 또 a의 m제곱이 있는데 요 m을 우리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어요.
유리수법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A가 어떤 3분의 2제곱이야. 이런 경우는 얘가 양수가 들어가도 되고 음수가 들어가도 되고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그죠? 양수도 음수도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A가 A의 4분의 1제곱 이런 게 있어. A 음수가 들어가면 4제곱근 아까 뭐라 했었죠? 그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없다라고 했었죠. 얘가 성립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실수 범위에서 생각을 할 때 이 A 값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줘야 되냐면 0보다 크다로 정의를 해줬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수를 우리가 그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을 때 이 미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0보다 크다로 우리가 확장을 해서 그 범위를 줄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음수가 됐을 때 얘가 이제 원제곱의 분모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 때문에 나중에 로그 할 때 정의할 때 미수가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는데 2의 2분의 1 제곱항에 루트 1을 우리가 쓸 수 있어. 그죠?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리고 2의 2분의 3 제곱하면은 얘가 루트 8걸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 근데 이제 어떤 2에다가 루트 2제곱 이런 걸 했을 때 얘는 값을 따로 쓸 수는 없지. 근데 얘가 대충은 우리가 어떤 값인 거 알수 있냐면 1.414 어쩌고 저쩌고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이 루트 2가 약간 비슷하다는 건 알 수 있겠지. 비슷하다. 얘도 약 1.5보다 좀 안 되고 얘도 1.5. 그렇죠? 그래서 요 지수의 무리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근사값으로 잡거든. 근사값, 이 무리수 자체가 어차피 근사값 토대로 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 된 거니까 지수가 무리수가 되는 것도 우리가 근사값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실수 전체 범위로 우리가 지수를 확장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수를 확장해서 사용할 거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면 되고요. 방금 했듯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놓고 나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 배웠었던 거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했을 때 얘가 A의 m 더하기 n꼴이 될 거고 A 나누기 A의 n제곱 됐을 때 얘가 A의 m 빼기 n이 될 거죠. 얘를 우리가 개수로 생각해서 약분으로 개념 생각했단 말이야. 정수범위 유리수범까지 확장하고 나면은 얘가 얘보다 크냐 얘보다 작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얘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면은 2의 6제곱이 될 거고요.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 되면은 2의 제곱이 될 거고 만약 2의 제곱에서 나누기 2의 4제곱이 되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서 2에서 4빼니까 2의 제곱분의 1로 우리가 확장해서 그냥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중등 때 얘를 m이 m보다 클 때 m과 n이 같을 때 m이 m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류해서 쓰던 것들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 그걸 유리수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근을 통해서 연산하는 편한 경우들이 있고 방금처럼 이제 지수 법칙을 바꿔서 푸는 게 편한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수를 좀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페이지 87쪽 한번 볼게요. 87쪽이 아니라 87쪽. 187번을 한번 봅시다. 이제 보면 64의 세제곱근 64뿐이다. 맞을까 틀릴까? 얘는 이제 실수는 이것뿐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세제곱근 하면은 무리수 제곱근의 개수는 3개라고 했죠. 1번은 그래서 틀린 거. 그리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1에서 존재하니까 얘도 틀렸고 8의 4제곱근에서 실수인 거는 4제곱근 8도 있고 마이너스 4제곱근 8도 있고 얘는 뿔마 개념이 들어가야 돼서 얘는 3번도 틀린 거. 4번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이다. 홀수 제곱근은 1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4번은 맞은 거.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n제곱근 실수인 거 2개다. 음수일 때 짝수 제곱근은 존재하지 실수 중에서 없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런 거는 문제죠. 그리고 거듭 제곱근 성질 통해서 푸는 것들이 18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88번은 그냥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1번 보면은 세제곱근 루트 2하고 거기다 곱하기 4제곱근 루트 2가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준다고 그랬냐면은 얘가 이제 숫자가 같도록 바꿔주면은 세제곱근 4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에 루트에 2의 4제곱근 4 곱하고 4 곱한 걸 마찬가지 4제곱근 있는 것도 12제곱근으로 바꾸고 2의 세제곱으로 바꿔주게 되면 12제곱근에다가 안쪽에서 얘가 같이 곱해져서 2의 7제곱근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제곱근을 활용할 수 있고 얘를 또 우리가 지수를 활용하게 되면 2의 3분의 1제곱하고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 돼서 얘가 2의 12분의 4 더하기 12분의 3이 돼서 2의 12분의 7제곱으로 우리가 지수법칙을 써서도 얘를 접근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 보면은 얘가 세제곱근의 루트에 마이너스 루트 64 이렇게 됐을 때 얘부터 정리를 하면은 얘는 세제곱근의 루트 마이너스 8꼴 될 거고요. 그리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8 되는 게 마이너스 2로 해서 실수는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다. 3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여기 3번 보면은 세제곱근에다가 5에다가 8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두 개로 곱해서 15제곱근의 8로 쓸 거고 얘를 또 5제곱근의 루트 세제곱근의 8로 쓰게 되면은 얘는 얘가 2가 될 거니까 5제곱근의 2가 될 거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얘랑 얘를 바로 약분해서 2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거듭제곱 쓰면은 2의 5분의 3제곱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제곱 3분의 1이 약분되고 2의 5분의 1제곱 해서 2의 5제곱분을 쓸 수도 있겠죠. 지수법칙하고 거듭제곱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4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는 이제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8하고 그리고 세제곱근의 루트 마이너스 27인데 세제곱근은 음수 똑같이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세제곱근의 바깥쪽으로 마이너스 둘 다 빠져서 8분의 27 그냥 한꺼번에 쓸 수 있다. 얘는 이제 복수수랑 좀 헷갈리라고 준 거야. 그런데 그냥 갖다가 세제곱근은 둘 다 실수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쓰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세제곱근의 루트 7하고 곱하기 루트 7분의 1의 전체 6제곱근 하면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줄 거니까 앞에 거는 세제곱근이 6번 세제곱근은 7의 제곱 6제곱 될 거고 얘는 제곱근의 7의 6제곱분의 1 될 거니까 얘도 이제 거듭제곱 6으로 나타내면 6제곱분의 7의 12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6제곱분의 7의 18제곱 분의 1 이런 꼴 돼서 얘는 6제곱분의 7에 약분하면은 6제곱분의 1꼴 돼서 얘는 7분의 1꼴로 나오겠죠. 7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맞춰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6 곱해질 거니까 3하고 6이 약분돼서 얘는 7의 제곱 될 거고 6하고 3하고 2가 약분돼서 얘는 7의 세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7분의 1로 가는 게 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단순히 연산을 좀 해본 거. 밑에도 밑에서는 2번하고 3번만 볼게. 189번. 189번 보면은 2번에서 보면은 1번도 할까? 1번하고 2번. 1번. 189번도 보면 루트에서 a의 세제곱 b에다가 나누기 세제곱분의 루트 a 4제곱 b의 제곱꼴 그러니까 곱하기 6제곱분의 루트 a의 5제곱 b 이렇게 있다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앞에 있는 근호를 맞춰줄게. 얘 6제곱근에다가 루트에 a의 제곱 될 거고 b의 제곱 2제곱 6제곱 3곱하니까 a의 9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런 걸 나올 거고요. 나누기 얘도 6제곱근에다가 루트에 a의 8제곱 b의 4제곱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다시 곱하기 얘는 그대로 쓰면 6제곱분 a의 5제곱에 b까지 나가겠죠. 얘를 그냥 그대로 묶어서 쓰게 되면은 분자에 들어가는 게 a의 9제곱이랑 b의 세제곱 곱하기 뒤에 있는 거 a의 5제곱 b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분모로 6제곱분의 루트 a의 8제곱 b의 4제곱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6제곱분을 묶어서 얘를 약분하면 8개고 하나 남고 6개 남으니까 6제곱분 a의 6제곱 하나 분자에 세제곱 하나 4개니까 다 없어질 거니까 그냥 a로 해서 답이 나올 거다. 앞에를 맞춰서 우리가 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보면요. 얘는 이제 거듭 제곱근인데 루트 a 그리고 4제곱근의 루트 a 거기다가 곱하기 루트에다가 6제곱근의 a 이게 세제곱근의 a 이렇게 있을 때 얘가 2가 생략됐다고 했었고 이게 곱해지게 되면 위에는 2의 6제곱근의 a 마찬가지로 앞에끼리 곱해져서 12제곱근의 a 곱하기 여기도 곱해지면서 12제곱분의 루트 a 곱해지면서 6제곱분의 루트 a 꼴로 우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약분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1이 될 거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얘는 우리가 많이 지금 우리는 많이 경험해봤죠.
그래서 얘는 그냥 8의 4제곱을 2의 세제곱 주면 2의 12제곱 플러스 4의 11제곱을 2의 22제곱. 그리고 위에는 2의 30제곱 그리고 더하기 2의 20제곱. 그래서 밑에를 2의 12제곱 묶으면 1 더하기 2의 10제곱 될 거고요. 위에는 2의 20제곱 묶으면은 2의 10제곱 더하기 1 될 거니까 얘가 약분. 거기다가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니까 약분되면서 2의 8제곱의 제곱분이니까 얘는 이제 약분되면서 2의 4제곱 16만 받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냥 거치면 도대체 그냥 풀면 되는 형태죠. 190번 도대체 그냥 이렇게 되나? 봅시다. 190번도 한번 볼게요. 190번이 이제 아까 잠깐 스쳐갔던 건데 루트 2하고 세제곱분 루트 3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을수록 조금 괜찮은데 6제곱분 6까지 이 상태에서 대수관계를 비교하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을 최소공배수로 낮춰주는 거. 그러니까 2, 3, 4, 6의 최소공배수면 24가 되겠죠. 그렇죠? 3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6의 배수인 게 24. 24를 맞춰주면 24에 10이야. 12로 맞추면 12제곱분에 2의 6제곱 24 했으면 너무 똑같거든. 12제곱까지 12제곱분에 3의 4제곱 그리고 12제곱분에 5의 세제곱 그리고 12제곱분에 6의 제곱까지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만 나열을 해보면 14 맞나? 14 맞지? 64 그리고 얘는 81 얘는 125 얘는 36이죠. 그럼 제일 작은 것부터 쓰면은 6제곱분에 6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 숫자는 루트 2가 그 다음 작을 거고 그 다음으로는 얘가 와서 세제곱분의 3 그 다음으로 4제곱분의 5다까지 해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 있겠죠. 거듭제곱분 나타내서 우리가 쓴 거. 자, 넘어가서 우리 조금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여기 지수를 우리가 확장하는 건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고 변형하는 거는 그 밑에 보기 몇 쪽이냐? 89쪽에 밑에 보기 3번을 먼저 좀 볼게. 3번. 자, 3번에서 볼 건데 이제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볼 건데 보기 3에 3번하고 4번만 한번 볼게요. 4번만. 얘는 이제 앞에서 잠깐 했던 거긴 한데 그래도 세제곱분에다 a의 제곱이고 b의 4제곱 곱하기 루트에다가 세제곱분의 루트에 a 8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있었고 나누기 6제곱분에다가 a의 8제곱 b의 4제곱 이런 거 있겠죠. 얘는 이제 지수법칙을 써서 나타내면은 근호를 쓰면 3분의 2제곱 얘는 그리고 곱하기 b의 3분의 4제곱분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나타내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2랑 3을 묶을 거니까 얘가 6제곱분 될 거고 얘는 곱하기 a의 6분의 8제곱분 곱하기 b의 6분의 4제곱분 이렇게 해서 나타내죠. 나눗셈은 밑으로 가면서 지수법칙 쓰면은 a의 6분의 8제곱 그리고 b의 6분의 4제곱꼴로 해서 분수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냈던 것들을 우리가 지수로 나타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수법칙을 써서 풀면은 a의 3분의 2에다가 얘는 3분의 4죠. 3분의 4에다가 분모로가 있는 건 마이너스 3분의 4로 빼줄 거고요. b에 대해서도 3분의 4에다가 플러스 얘는 3분의 2고요. 밑으로 가 있는 거는 빼기 3분의 2를 해주면 되겠죠. 지워질 것들을 지우고 얘는 a의 3분의 2제곱에다가 b의 3분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접근해서 거듭제곱 푼 거. 아까는 이 숫자들을 맞춰줬었어. 그죠? 6이니까 얘도 6으로 맞춰줬고 계산을 한 다음에 풀었었고 지수법칙으로 나타내게 되면 각각의 숫자들을 지수로 나타내주고 지수법칙 따라서 곱셈이면 합으로 나눴으면 뺄셈으로. 그렇죠? 두 개가 어느 게 편할지는 문제에 따라 좀 틀리긴 해요. 그건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해주면 되니까 판단하면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a의 3분의 1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3분의 1제곱. 얘는 이제 수상에서 곱셈공식이 바로 떠오르면 편하고 아니면 얘를 이제 전개하고 있겠죠. b의 3분의 2제곱. 얘는 어떤 걸 따라갔냐면 x 더하기 y를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을 했을 때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됐던 걸 이렇게 해준 거죠. 어떻게 곱했냐면 이 앞에 꺾기를 곱했고 뒤에 꺾기를 곱했던 거예요. 여기도 앞에 꺾기를 곱해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A 3분의 3제곱이니까 A로 나올 거고 뒤에 거 B를 곱하면은 B에 3분의 3제곱 A 더하기 B로 쉽게 정리가 되겠죠. 3분의 3만 더 줄어가지고. 저거 이거 아니야? 한 번에 다 붙이냐? 저거 가운데 게 그냥 84거든요. A 8제곱 플러스 가운데 거? 한 5이. 아우 씨 이거 잘못 썼어. A가 4죠. 그럼 여기는 B 3분의 1 B B라고? 6분의 2냐 그럼? 여기 사라지고 얘는 사라지네. 물론 얘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네. 얘는 B가 B가 나오네. 약분되면서 3분의 4에서 3분의 1 빼니까 1이네. 그래서 B가 이런 것들을 여기가 지수를 여기까지 풀자. 191번이 이게 조금 학생들 남는 문제. 근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191번.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고 여기다가 2분의 3제곱을 했는데 얘를 지수 법칙을 먼저 적용하게 되면 2의 세제곱돼서 마이너스 8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얘가 이제 그 오른쪽에 남학생. 그래? 누가 맞을까? 왼쪽에 있는 학생은 마이너스 2에 제곱해서 얘가 왼쪽 위에는 뭐죠? 얘는 이제 4를 먼저 하고 2분의 3제곱해서 얘가 8이 나올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거 아닐까? 8이 맞겠죠? 우리가 뭐부터 계산하면 이거는 우리가 초등 때 했던 거랑 똑같아. 소가로 중가로 대가수로 순으로 푼다. 이거대로 이제 소가로 먼저 풀면은 2의 4제곱이 되는 거고 2의 제곱이 먼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해져야 8로 나오겠죠. 그렇죠? 지수법칙 적용할 때 약간 가로가 먼저 지수법칙을 먼저 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밑에 192번도 마찬가지. 얘도 쭉 찾아보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4번이 틀렸지.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5제곱을 한 거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요거부터 제곱해줘서 2의 제곱이 먼저고 그 다음에 2분의 5제곱. 그렇게 해서 얘가 32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밑에 학생 희경이는 뭐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2번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8의 제곱을 쓸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이너스 8의 제곱을 쓰면은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먼저 떼고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거죠? 93번 또 볼게요. 3번을 시켰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거듭 제곱을 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얘를 이제 제곱근이 여러 개 쓰여져 있을 때 세제곱근은 8이고 얘가 2의 k제곱일 때 얘를 제곱근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그 근호가 쓰여져 있는 것들을 끊어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얘는 2의 2분의 1제곱 될 거고요. 그렇죠? 얘는 2랑 3 곱해져서 얘는 곱하기 4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얘도 2랑 3이 돼서 얘는 8의 6분의 1제곱. 그래서 얘를 지수법칙으로 다시 쓰면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제곱 곱하기 그리고 여기도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인가?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3분의 1제곱. 4의 6분의 1제곱인데 맞지 않아? 첫 번째. 얘는 3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얘가 2니까 얘가 첫 번째 거는 2의 2분의 1제곱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4니까 4의 2랑 3 곱해서 6분의 1제곱 맞죠? 곱하기 얘는 8에다가 2랑 3 또 곱해져서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2의 거듭제곱 나타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1제곱 맞죠? 앞에 3이 아니라 4. 얘 4요? 사니까 8분의 1제곱이냐? 맞죠? 그럼 얘는 2의 8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지수법칙 쓰면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8분의 3. 얘는 뭘로 통분이야? 24? 24분의 12 더하기 8 더하기 분가? 맞나요? 그지? 이렇게 떼는 거 90도 맞는 거? 8분의 3제곱 맞겠지 뭐. 그러니까 이게 24분의 몇 제곱이야? 29제곱 이렇게 나오네. 320이라는 거야. 2번도 볼까? 2번도 한번 볼까? 2번도 보면은 루트에다가 a에다가 또 루트 a 그리고 또 루트 a가 있고 곱하기 루트 4제곱분의 a 이렇게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a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3개가 씌워져 있으니까 a의 8분의 1제곱 에다가 곱하기 얘는 또 2랑 4 곱하니까 a의 8분의 1제곱 해줘서 a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까지 두 개 더하면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얘는 a의 1제곱 돼서 a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주고 그럼 194번은 자연수가 되고 정수 n겠어요. 정수 n겠어. 이건 어떻게 돼? 259가 2의 몇 제곱이냐? 예, 8제곱. 2의 8제곱분의 1에다가 아니요, 이게 8제곱. 8제곱 맞지 않아? 맞아요. 맞죠? 그럼 2의 마이너스 8에다가 곱하기 n분의 1 꼴인 거죠. 맞죠? 그럼 n은 뭐가 돼야 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에 사라져야 되니까 n 값 자체가 마이너스 되고 그러면서 8이랑 약분돼서 분수가 되면 근호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근호가 안 생기려면 n은 8에 배수면서 8에 약 쓰면서 분수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가 나올 거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4개가 될 거야. 그렇죠? 페이지만 하나까지 있네. 많아. 다음엔 힘들잖아, 그지? 어? 문제 쓴 거는 왜 아니 하나 이거 아니에요. 해야 될까? 2번만 볼게. a 빼기 b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 얘를 이제 지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이제 그 다항식 문제로 접근을 하자. 얘를 x로 두고 얘를 y로 둬버리면 얘는 x 빼기 y를 나눈 건데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얘로 나누게 되겠죠.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x 빼기 y랑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이고 얘를 x 빼기 y로 나눈 거. 얘가 이제 약분되면서 남는 게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a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2제곱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곱셈공식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거죠. 196번 얘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문제야. 많이 풀었던 문제. 그래서 얘는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 3일 때 1번 문제는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하고 2번 문제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고 3번 문제는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2분의 3제곱분의 1을 구해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로 갔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곱셈공식 관련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그냥 요거 제곱해서 2 뺀 거. 그렇게 해서 7 될 거고요. 얘는 또 얘를 뭘까요? 얘를 또 제곱해서 2 뺀 거. 그래서 47이 될 거고. 그렇죠? 얘는 여기서 오겠죠.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을 세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3하고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을 해주는 거. 곱셈을 변형해서 얘는 3루트 3에서 빼기 3루트 3이야. 아닌데? 3, 3, 9구나. 빼기 9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죠? 맞냐? 아니야? 27이야? 왜 27이냐? 참 분호가 없는데 뭐가 있다? 얘는 18? 이거 맞아? 아니 27도 있고 두 개 있는, 3을 떼고 28 있었어?
머리랑 손이 약간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까다롭게 낸 게 197번인데 우리 내공이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A가 2의 3분의 1제곱에서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야. 그쵸? 그때 2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A제곱 플러스 5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얘가 이제 뭐가 좀 보이면 되냐면 세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걸 세제곱을 해볼 건데 얘를 그냥 x로 두고 얘를 y로 둘까? y로 두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세제곱 할까? 그냥 세제곱 하자. a 세제곱 그냥 해볼게. a 세제곱하 이거 세제곱 될 거니까 2로 나올 거고요. 맞죠? 플러스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을 제곱한 거 얘는 그대로 둔 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 다음 끝에는 플러스 3의 2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맨 끝에는 플러스 2의 세제곱 할 거니까 2분의 1로 나오겠죠. 얘를 정리하고 나면은 이렇게 두 개는 그냥 더하면 2분의 5로 나올 거고요. 여기다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하나니까 얘랑 하나가 사라질 거고 얘도 이거랑 하나가 사라질 거고 얘가 3으로 묶이면서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남을 거. 그렇죠? 역수관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A랑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A 제곱이 뭐냐? 2분의 5에다가 플러스 3A와 같다. 그래서 얘가 제곱. 따라 아닐까? 2분의 5 될 거고 양쪽에다 2를 곱해버리면 2A 세제곱에 마이너스 6의 1 했을 때 얘가 5가 되겠죠. 이 5값만 그대로 넣어주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면 되는데 잘 안 보여, 그죠? 근데 이게 대충 이제 약간 내공 쌓인 학생들 보일 거야. 이거 세제곱했을 때 이 모양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그게 보이면 좀 쉽고요. 안 보이면 이 세제곱을 그냥 한번 해보면 돼. 세제곱을 하고서 그 속에서 A를 찾아내면 되겠지.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지만 시험에서 이거를 그냥 계산하라고 주면 이거는 시험지가 부린 거야. 그죠? 이런 게 숨어져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낸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경험적으로 쌓쳐서 그런 거고요. 198번도 맨 밑에 하나만 봅시다. 그러니까 2의 2x 제곱이 마이너스 3이야. 3이야. 2의 x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의 3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x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뭘 만드는 게 포인트냐면 요 놈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분모 문제에 똑같은 걸 곱하는데 2의 x제곱을 곱하고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을 곱하게 되면요 3x제곱 2의 2x제곱 플러스 1로 될 거고 얘는 지수 합이 돼서 0으로 2의 0제곱 이렇게 곱해주면은 2의 4x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되겠죠. 여기서 요게 거슬리면 요걸 지워도 되고 나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끌게. 얘는 3이고 3 더하기 1이고 얘는 제곱이니까 얘는 3의 제곱 얘는 플러스 3분의 1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분모 문제에 3을 한 번 더 곱해주면은 얘는 12로 얘는 3 곱해주면 27 더하기니까 28로 이렇게 해서 얘는 6분의 14 3분의 이거 이상한데 맞지? 맞지? 거 알지? 집집하네 4 곱하기 3분의 얘는 27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12분의 28 4로 약분하면 3분의 7까지 얘는 숫자겠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는 이거 똑같이 풀면 되죠. 199번이 이거는 이제 로그를 써도 나중에 똑같은 형태 문제가 나올 거야. 얘를 지수로 푸는 거 먼저 그냥 한번 해봅시다. 얘는 이제 그 원하는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 ABC가 4라고 주어졌고 이게 이제 로그 그러니까 수원 처음 할 때 제일 많이 좀 헤맨다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한데 얘가 뭐 딱 떨어진다기보다 그냥 약간 답이 그냥 문제 속에 숨어 있어. C의 Z제곱이 12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구하라는 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죠. 그러니까 지수들의 합을 할 거니까 곱을 쓸 거야. A가 16의 X분의 1제곱이고요. B가 16의 Y분의 1제곱이고 C가 16의 Z분의 1제곱해서 여기서 X분의 1제곱 한 거, 여기서 Y분의 1제곱 한 거, 여기서 Z분의 1제곱 한 거. 그렇죠? 그 상태에서 세 수를 다 곱해버리면 A, B, C는
16의 지수들의 합으로 갈 거고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로 될 거고 얘가 뭐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그렇죠? 얘는 뭐가 되면 16의 얼마냐? 2분의 1제곱이죠. 2분의 1제곱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지수 법칙 써서 얘를 확인해서 푼 거. 자, 2번도 똑같은 유형인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1일 때 8의 x제곱과 4의 y제곱이 k다. 보통 문제에서 k를 안 주는 경우도 좀 많아. 이 상태에서 풀리는 경우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x분의 1, y분의 1이 주어졌으니까 8이라는 숫자가 k의 x분의 1이고요. 그리고 4라는 숫자가 k의 y분의 1제곱 되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 지수의 합이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은 32가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고요. 얘가 얼마야? 얘가 k죠. 얘가 1제곱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는 32.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답이 나와. 근데 보통 얘가 없어도 얘가 없어도 상관없어. 얘가 있어야 k 값을 구하는 거야. 그렇죠? 이건 문제. 그렇죠? 200번. 이거 사용하는 일단 지수를 좀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일정 비율로 분기되는 방사성 물질이 처음에 m제로 했다가 t년 후에 mt가 m제로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이다. a는 m보다 크다고 그랬고 했을 때 3년 후에 물질량이 2분의 1이 된대. 그러면 3년 후면 t에다가 3을 넣었을 때 a의 마이너스 3제곱 했을 때 얘가 처음 양이 몇 분이면 2분의 1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러면 12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a의 마이너스 12제곱은 이거 4제곱한 거니까 16분의 1 되겠죠. 그렇죠? 12년 후에 k 곱하기 m 제로가 될 거다 그랬으니까 이 k에 해당되는 게 이건 되겠죠. k는 16분의 1입니다.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고맙다. 너희들의 리액션 감동을 하고 있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와 시간 진짜 잘 아니구나. 1시간밖에 안 했어. 조금만 더 하고 싶다? 너무 빨리 쳐도 안 돼. 너무 자주 쳐봐야 심심하게 하지. 벌써 다 되는데. 벌써 다 했다고? 네.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 봐. 벌써 반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노루가 남아있잖아. 좀 쉬었다 할까? 네. 여기 10분만 쉴까? 30분 가기? 이게 되게 그렇네.